자, 한국은행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과연 지금 우리 기업들 경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 속내를 한번 같이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뉴스에 나오는 딱딱한 숫자 말고요. 진짜 우리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의 온도, 그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먼저 경제 전반의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요. 제조업과 비제조업 이렇게 나눠서 속을 들여다본 뒤에 기업들의 진짜 고민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전체의 큰 그림은 어떤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볼까요? 경제 전체의 분위기, 이른바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지표는 바로 이 C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건데요. 이거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딱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100입니다, 100. 이 100보다 높으면 기업들이 요즘 장사 좀 되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100보다 낮으면 요즘 영 힘드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쉽죠?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2025년 8월의 점수, 대한민국 기업들이 느낀 체감 경기는 과연 몇 점이었을까요? 공개합니다. 바로 91.0입니다. 이 91.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일단 지난달보다는 1포인트 올랐으니 조금 나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준점인 100에는 못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복의 기미는 보이는데 아직은 힘들어 라고 말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겁니다. 희망과 걱정이 딱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여기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제조업은 93.3점, 비제조업은 89.4점. 어때요? 둘 다 100은 못 넘었지만 그래도 제조업 쪽이 비제조업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시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수출에 있었습니다. 수출 관련 심리가 무려 6포인트나 오르면서 제조업 전체 분위기를 확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수 판매는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외에서는 물건이 잘 팔려서 분위기가 좋은데 정작 우리 국내 시장, 즉 안방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좀 씁쓸한 신호인 거죠. 네, 지금까지 제조업 얘기를 해봤으니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경제의 또 다른 큰 축이죠.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같은 이른바 비제조업 분야는 지금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제조업 분야의 점수는요, 89.4입니다. 앞에서 봤던 제조업의 93.3점보다는 확실히 좀 낮은 수치죠. 그런데요, 지금 당장 점수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하는 전망이에요. 다음 달 전망치가 무려 4.7포인트나 껑충 뛰었거든요. 이건 지금은 좀 팍팍해도 다음 달부터는 분명히 나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퍼지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를 통해서 경기를 진단해 봤는데요. 그럼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우리 기업 사장님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요? 도대체 뭐가 제일 걱정이라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걸까요? 제조업체 사장님들한테 요즘 뭐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었더니 압도적인 1위 답변이 바로 내수 부진이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국내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의 30%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걸 꼽았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안 좋다는 그 데이터 기억나시죠? 바로 그게 여기서 딱 증명되네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고민거리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위, 내수 부진. 2위,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이건 뭐 제조업, 비제조업 할 것 없이 모두의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3위에서 길이 확 갈립니다. 비제조업 쪽은 수출보다도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고 인건비는 왜 이렇게 비싸?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기업들의 심리를 이제 경제 전체라는 더 큰 숲 속에서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제라는 게 기업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같은 소비자가 있어야 돌아가죠. 그래서 경제의 진짜 체온을 재려면 이 기업의 마음에 소비자의 마음을 더해야 합니다. 기업 심리 지수인 BSI에다가 소비자 동향 지수 CSI를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게 바로 경제 심리 지수 ESI입니다. 자, 드디어 최종 결과입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마음을 모두 더한 2025년 8월 대한민국의 종합 경제 심리 지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바로 94.6입니다. 이 94.6이라는 숫자도 물론 아직 100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난달보다 1.7포인트나 올랐다는 사실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기업들의 그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전달되면서 경제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아주 작은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우리는 경기 심리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이 내수 부진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본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과연 계속 타오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